그날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 한마디에 남편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것조차 취조라며 화를 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부부. 그런데 둘 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간 이 부부. 서로를 향한 칼날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결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너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사줄 테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잖아. 내가 나한테 앞으로 절대 질문 안 하겠다고. 나는 그게 너무 괴롭다고.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밤에 한밤중에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욕을 했습니다. 아내가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줄 거야? 근데 기본적인 거잖아. 남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질문을 제일 싫어하세요? 너 어디 가냐는 질문이요. 나 성인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일일이 보고해야 돼? MC가 놀라서 묻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어디 가는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니래요. 욕을 해요. 아내가 설명합니다. 저는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취조라고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MC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합니다. 복수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내가 정정합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원래 침해당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MC가 답답해합니다. 부부가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못하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술 먹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MC가 강하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우리 김별 씨랑 대화를 합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를 나간다. 술을 먹으러 가든 편의점을 가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못 물어볼 거면 결혼을 왜 하셨냐는 얘기예요. 아내가 설명합니다. 그거를 초반에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뜸찍이 싫어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디 나간다고 하면 나가기도 전에 언제 들어와? 계속 언제 들어오는데? 물어봐요. 못 나가게 하는 그 노이로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했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새벽 4시, 5시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그때 전화하는 거죠. 남편이 반박합니다. 새벽 4시 그때 들어왔을 때는 이미 저희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가 답합니다. 이미 헤어질 거고 서로 저한테 이혼 요구를 했잖아요. 저한테 이혼 요구를 했는데
어디 가냐 마냐, 언제 들어오냐를 왜 물어봐요? MC가 정리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혼 소송에서 이 사람이 바람을 폈든가 말든가. 그걸 왜 화를 내냐고요?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화 안 냈어요. MC가 놀랍니다. 아니 지금 화가 이미 엄청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아내가 반박합니다. 아니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 애인은 누구고 뒤는 누구고 어쩌고 계속 물어봤잖아. MC가 정리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도 이혼 소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람 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내가 답합니다.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봐주고 있잖아요. MC가 정리합니다. 아내분이 지금 이러시는 이유는 이미 너무 쌓여 있고 남편이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MC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 거면 이런 거를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본 건 처음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아내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MC가 강하게 말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밤 11시 새벽 1시에 나가는데 어디 나가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하죠. 남편이 말합니다. 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딴 여자랑 바람 피고 잘 거면 그건 이미 소송을 했잖아. 그럴 거면 나한테 허락받고 자고 허락받고 바람 폈어야지. 본인이 안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내 입장 생각하고 바람 폈냐고. 나 그때 아기 17개월이었어. 아내가 반박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계속 다른 얘기로 나가냐고. 남편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나 진짜 아들 둘 사이에서 진짜 고생하고 있을 때 너는 내가 나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바람을 폈다. 그런 행동들 했던 거고. 그래서 걔랑 잤냐? MC가 정리합니다. 저렇게 대화를 하니까 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웃지 말고 자기 얘기를 다 하세요. 싸워도 해야 돼요. 죄가 있는 건데. 남편이 시인합니다. 나도 충동적으로 남자랑 한번 잤잖아. 아내가 정정합니다. 충동적으로요? 계획적 말고 충동적으로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 상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이부입니다. 아내가 설명합니다. 제가 바람을 폈잖아요. 상간남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저한테 위자료 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원룸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다가 거기서 소음이 나서
남자친구 동생 집에 가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짐들 제가 직접 옮겨주고 막 했거든요. 옮겨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동생 집이 아니고 그 남자네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몰랐죠. MC가 묻습니다. 그럼 나가시 지 얼마 만에 생긴 것 같아요? 아내가 답합니다. 2달 정도요. 11월 말에 생겨가지고. 근데 헤어진 거를 24년 4월에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만나셨고요. 네, 남편이 항변합니다. 그렇게 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근데 뭐 그렇다 해도 그냥 최초는 저고요. 20년 동안 15번을 집 나갔는데 2년 동안 집을 나간 사람이랑 어디다 비교해요? 전 저 사람이 최악이에요. MC가 정리합니다. 이게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남편이 외도를 먼저 했죠. 오픈 채팅으로요. 그때가 이혼 소송 전인 거죠? 네, 전이죠.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을 때인데 어찌 됐든 집 나간 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9월부터 별거를 하고 아내가 동거남이랑 외도하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랑도 알게 됐어요. MC가 의아해합니다. 베이비시터를 상간료 소송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소송 걸 수가 없죠. MC가 반문합니다. 근데 왜 건가요? 본인이 선재 그 동거남이랑 살고 있는 것도 당연히 상간 소송이 될 텐데요. 남편이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MC가 다시 묻습니다. 그 왜 상간녀를 소송한 거예요? 남편이 답합니다. 24년 12월에 베이비시터 상간료 소송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한 거냐고요. 기분이 나빠서요. 아니요. 그때 알게 됐잖아요. MC가 정리합니다. 4월이고 5월이고 간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저 사람을 소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남편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설명을 들어주세요. 24년 4월에 제가 집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잘 지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한다고 했고,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제가 24년 12월에 안 거잖아요. 베이비시터랑 그런 사이였구나를요. 저는 이미 잘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와중에요. MC가 반문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동거남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반문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소송한 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소송한 게 잘못한 건가요? MC가 정리합니다. 아니 같은 시기에 두 분이 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들켰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 같이 들켰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1년 지나서 알았잖아요. 남편이 정리합니다. 들킨 게 개선했구나. 1년 지나서 알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면서 소송을 한 거다. 오케이. 아내가 반문합니다. 잘못됐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소송한 것도 죄가 되나요? MC가 답합니다. 아니, 그 시점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나도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소송을 한다는 게 좀 웃겨요. 누가 먼저 소송했어요? 남편이 답합니다. 여기요. 네. 근데 상간남 소송을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소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진짜 아내가 행복하면 놓아주려고 고소도 안 하고 사는 동안에 같이 먹으라고 제 치킨도 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MC가 놀랍니다. 치킨도 왜 보내줬대요? 진짜 평소에나 잘하지. 남편이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잘 보내주려고 했는데 둘이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별을 좋게 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아내를 협박을 하고 저를 언급을 하고 저희 아기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이건 진짜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저도 그때 고소를 한 거죠. MC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상간 소송을 한 이유는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도 그 사람을 벌 주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답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살다가 또 아내랑 저랑 또 싸우게 돼서 SNS에서 저에 대한 글들을 올리다 보니 그 베이비시터가 그 글을 보고 맞아요. 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 했는데요. 네, 맞아요.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그때는 우리가 별거를 하고 난 우리 관계가 종결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였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너랑 헤어진 상태였고요.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였잖아요. 아내가 답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상태였고 나는 걔를 만난 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전 결혼할 생각으로 만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거남이랑 동거하면서 걔랑 사귀는 와중에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걸레 계속 모텔을 가고 잠자리를 하고 아내가 반문합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남편이 설명합니다.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걔랑 계속 모텔을 가고 그 남자친구랑 아내도 어떤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모임 공지상에 그 남자가 글 올린 걸 봤는데 나랑 만나는 도중에 얘는 얘랑 바람나 가지고 나랑 헤어졌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둘이 헤어진 이유가
그 남자랑 만나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 펴서 헤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걔를 만나다가 A를 만나든 B를 만나든 그게 왜 얘 기준의 바람이야? 남편이 답합니다. 봐봐봐. 그래, 내가 하는 건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남자는 그렇지. 아내가 답합니다. 내 기준이라면 그럼 그걸로 치자. 우리가 헤어진 와중에 내가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베이비시터도 우리가 헤어진 와중에 만난 거야. 안 만났다며요? 남편이 답합니다. 아니 그니까 내가 잠 잤다고. 그니까 우리가 헤어진 와중에 베이비시터가 된 거잖아. 똑같은 거지.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A를 만나면서 B를 만나고 C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너는 그때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남편이 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랬네 저랬네 이런 게 아니고 아 이런 식이구나. 네, 항상 그렇지.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내가 화났던 게 이런 거야. 나한테 하는 건 내가 보지 않은 거잖아. 나는 당사자가 나한테 본인 입으로 당사자가 얘기했잖아. MC가 묻습니다. 근데 상관녀, 소송은 왜 거신 거예요? 남편이 답합니다. 잘못됐으니까요. MC가 반문합니다. 근데 남자친구 있으셨었잖아요. 아내가 답합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죠. MC가 놀랍니다. 왜냐면 제가 남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궁금하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너무 다 궁금한 거야. 우리가. 아내가 반문합니다. 왜 궁금하죠? MC가 답합니다. 궁금한 거야. 우리가.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왜 궁금하죠? MC가 설명합니다. 근데 봐봐요. 상간 소송을 했는데 이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본인은 이게 왜 궁금하죠? 왜 궁금하죠?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죽어도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답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변호사가 안 된다고 했겠죠. MC가 정리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자기도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서 그게 왜 뭐가 문제냐는데 그게 왜요? 아내가 답합니다. 왜 궁금하죠? 우리 김별 씨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MC가 강하게 말합니다. 왜 궁금하긴 궁금하니까. 궁금하지. 다 궁금해 하잖아요. 다 이상하니까. 그걸 궁금해 하는데 그게 왜 이상하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MC가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른 아내분들, 다른 남편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위스키를 딴 순간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이혼 소송 중이면 이혼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야. 이혼 소송 중이면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 중일 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마음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되죠. 아내가 답합니다. 그건 잘못했죠.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니까 서로 부부가 합의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서 한 거고요. 별거를 해서. 저희는 관계가 종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요. MC가 반문합니다. 그 관계가 종결이 됐는데 본인 말대로 관계가 종결이 됐다면 이 사람이 베이비시터를 만나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그것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잘하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요. 아내가 설명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간녀랑 바람을 폈다는 걸 알았을 때는 24년 12월이라니까요. 그때는 안 만나고 있었다며요. MC가 비유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때 사람 죽였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살인자가 없어져요. 다들 지금 뇌정지였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나랑 잘할 거라고 인정을 저는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항상 제 책임을 하죠. 내가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잘했으면 내가 안 그랬지. 이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하도 안 바뀌니까 얘가 좀 강도 높은 약간 좀 그런 것들을 하니 했었어. 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설명합니다. 화났을 때는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행동들을 해요. 제 욕이나 이런 건 솔직히 저도 좀 참을 수 있었는데 닮아서 그래 이런 욕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럼 막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요. 남편이 변명합니다. 작년 11월 26일 날 있었던 일이야. 마요네즈 통이 있었는데 내가 마요네즈 주둥이가 더 작은데 큰 주둥이를 거기에다 꽂고 마요네즈를 짜고 있어 가지고 내가 변칙할 거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랬더니 내가 그 말에 딱쳐 가지고 샐러드를 집어 던졌어. 잘해줘도 이러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